10월 2일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의정 갈등 문제에서 최근에는 독대 문제, 그리고 이번에는 윤한 갈등이 난데없는 이 전직 대통령실 참모의 녹음 파일 건으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신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지난 전당대회를 앞두고요. 너희가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라고 사주한 그 발언,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당정 갈등 유발하지 말라, 이런 용산의 경고에도요, 오늘 아침에 곧바로 한동훈 대표는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이라는 것은 당내에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을 텐데 윤리위를 포함한 당내 절차들을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은 당원이 당대표 후보가 될 수 있는 분에게 좌파 언론에 화제를 해서 비판이나 공격을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해당 행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당내에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감사 절차가 필요할 거라는 거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일단 윤리위가 열리겠죠. 윤리위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추가 절차에 들어갈 겁니다. 갑자기 이 사람이 이른바 모든 뉴스를 집어삼키는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바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이른바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 의혹입니다. 송영훈 대변인님, 일단 오늘 아침에 한동훈 대표가 이거 감찰 지했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용산이 이거 이렇게 일 키우지 말라고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좀 단호하게 감찰을 지시했네요. 저는 이 감찰 지시는요, 당대표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이 김대남 행정관과 서울의 소리 사이에서 있었던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은 사실은 그 당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나아가서 진영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진영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특정한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 가지고 음해를 하려고 특정 유튜버와 결탁해서 일종의 정치 공작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대한민국 보수 정당은 그동안에 진실과 팩트에 입각해서 정치해오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내세워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동안에 뭐 김대엽 녹음 테이프 조작, 뭐 생태탕, 그다음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것을 비판해 왔는데 예. 당내에서 이런 허위에 기반한 정치 공작을 용인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규명을 하고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 대표로서는 이것은 반드시 감찰을 의뢰해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당 차원으로서 그렇게 해야 당의 기강이 확립이 됩니다. 기강의 문제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그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굉장히 불쾌했다는 표현도 나왔고요. 오늘 앞서 잠깐 화면을 만나봤던 한지아 수석 대변인 얘기는 좌파 유튜버의 당대표, 당신은 이제 뭐 여러 당대표 후보 가운데 하나였는데 공격을 사주하는 건 해당 행위이자 범죄다.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근데 송영훈 대변인님, 당 대변인이시니까 하나 더요. 오늘 보니까 저 김대남 전 행정관이 점심쯤인가요? 탈당을 했거든요. 그래도 감찰을 하고 좀 검토,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 이런 건 저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까? 오후에 탈당계를 냈다고 하는데 당원인 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당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무감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김대남 행정관이 먼 미래에 뭔가 복당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당원 자격 심사라는 걸 거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 자료가 이번 감찰 과정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그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 사실관계 확인 여하에 따라서는 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든가 또는 그 정당법에 있는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같은 그 범죄 혐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검토와 판단을 거쳐서 형사 고발을 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탈당해도 감찰할 거고 윤리위 회부될 수도 있고 형사 고발도 검토하겠다. 이게 국민의힘 당 차원의 움직임입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결국 이것 때문이잖아요. 7월 10일 전당대회가 7월 23일 정도였으니까 바로 2주 전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무시한 한동훈 대표 때문에 죽으려고 하더라. 대은망덕하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너희가 한동훈 대표를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하겠는데 이 발언 자체가 주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 얘기를 이제 다시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한 2달 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 봐야 되는데 7월 10일 저 무렵에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명품백 수수와 관련해서 사과 의사가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그 문자를 읽고 소위 말하는 일십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가장 많았을 때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불쾌해하고 지금 김대남 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한동훈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어떤 공을 세웠을 때 자기에게 굉장히 앞으로 이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재취업하는데 상당한 유리한 어떤 뭔가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공을 세우는 방식으로 지금 서울의 소리에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이게 공격 사주를 한 건데 예. 당시에 또 하나의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요. 한동훈 대표에게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대표의 이모부 민청학년의 주동자라고 했던 그 이모부와의 관계를 TV 토론에서 얘기하면서 공격을 합니다. 예. 정체성 공격을 합니다. 그럴 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아 진짜 너무하신다. 이걸 끌어들이시냐까지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다른 어떤 건보다도 불쾌하다고 한 것은 뭐냐면 본인을 그렇게 어떤 좌익, 좌파 이런 쪽에 정체성 공격을 해놓고 정작 자신을 공격하는 수단으로서 좌파적 그 유튜버하고 그런 매체하고 거기에다가 본인을 공격하는 소재를 던져주고 그것을 통해서 본인을 다시 공격했다라는 이 부분 이것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녹음 파일 내용만 보면 그러니까 저런 정황으로 봤을 때 이른바 문자 1심 논란 이후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감정이 무척 안 좋아졌다는 얘기일 겁니다. 한동훈 대표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해당 논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332번 김건희 여사하고 소통하셨잖아요. 그런데 야 비대위원장이니까 얘기 안 한다? 여사님께서는 사과할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그걸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사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저는 똑같은 일이 있어도 똑같이 할 겁니다. 사과할 의사가 있으시면 저한테 허락받으실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세 분은 뭐 하셨어요?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다면 행동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야. 당시 전당대회 TV 토론 당시 한동훈 대표가 그럼 세 분은 뭐 했냐? 나는 공적인 루트로 문자 1심 논란에 대해서 저런 반박들을 했었는데 장 변호사님.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입장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거 아무리 일개 행정관의 발언 수위가 아니라 이런 공작을 지시한 김대남 전 행정관 뒤에 누가 있냐. 이거 그리고 잠시 뒤에도 만나보겠지만 김대남 전 행정관을 감사 자리를 보내준 막강한 실력자 누구 있는가. 누군가 배우가 있다는 얘기를 친한계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논란이 조금 더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냥 단순히 김대남 전 행정관이 했던 이야기들이 뭐 공격을 사주했다 정도로 만약에 끝난다면 예.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지 감찰하고 진상조사하고 뭐 형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뭐 형사 고발하는 데서 그칠 수 있지만 예. 벌써 배후의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국민의힘에서 또 이른바 이제 친한계로 볼 수 있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그냥 덮고 가지 않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예. 결국 이 논란은 한 단계 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뭐 단독 플레이는 아닌 것 같다, 뭐 배우가 있을 것 같다, 뭐 실력자는 누구이냐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건 사실 전직 대통령실의 행정관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실과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로 배우자가 지목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이 들게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뭐 한동훈 대표와의 이런 갈등들이 지금 드러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배후로도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까지도 지금 거론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뭐 배우를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겠지만 예. 앞으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감찰하는 과정에서 또는 뭐 형사 고발하는 단계에서 국민의힘의 친한계에 계신 이제 분들께서는 이것이 그냥 김대남 전 행정관이 책임지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예. 그 이후에 배후까지도 반드시 짚고 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계속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김대남 전 행정관 뒤에서 시켜서 입김을 불어넣어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게 했냐. 뭐 이게 지금 친한계 얘기인데 그런데 이 논란에 지금 태풍에 서 있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요. 그 전당대회 당시에 나경원 캠프에 몸을 담았었거든요. 오늘 오후에 나경원 의원이 이 논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윤기찬 대변인. 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불필요한 억측으로 정치와 악용을 없고 이게 어제 얘기였다면 오늘은 뭐 했냐면 내용과 공개된 시기 면에서 이 목적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슈 전환용이다.
탄핵을 위한 김건희 여사 의혹 부풀리기다. 이거 민주당 혹은 뭐 야권에서 공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울 필요 없다. 뭐 이런 취지를 나경원 의원이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하더라도 예. 지금 이명수 기자가 저 그 녹취 파일을 갖다가 이제 공개한 목적은 따로 있을 것이다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명수 기자가 녹취록을 공개한 그 목적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저 평가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분명히 예. 지금 녹취록을 공개한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나중 문제고 예. 어쨌든 김대남 전 행정관의 저런 진영 내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접촉에 의한 그 발언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이 돼야 되겠지만 문제는 뭐냐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저렇게 선제적으로 본인이 나서는 이유는 그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나경원 의원은 당시에 새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부족한 시기였기 때문에 예. 아마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역시나 우리가 예상하듯이 이게 김대남 그 전 행정관에게 누구누구를 접촉해가지고 어떤 행위를 해달라 이렇게 아마 예. 특정해서 뭐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를 좀 흠집 내달라 이렇게는 안 했을 거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배후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도 이미 이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김대남 전 행정관이 용인에서 공천에 탈락했단 말이죠. 예. 그 탈락한 것에 대해 상당한 아쉬움을 표하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니지만 본인이 이제 푸념하는 듯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다. 예. 뭐 관계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전당대회 과정이었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연관져서 배후론을 주장하는 것은 조금 많이 나간 부분이고 예. 저 나 의원이 염려하듯이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원하는 바가 아니냐. 따라서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하되 예. 배후론을 제기하는 듯한 좀 더 나간 발언은 조금 자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 치열하게 싸웠던 나경원 의원이죠. 나 의원 주장은 뭐냐면 조금 전에 올라온 SNS 글을 보면 11월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1월 25일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 이런 판결 시기에 이슈 전환용이냐 아니냐 야권에서 이거 우리끼리 싸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송영훈 대변인님, 나경원 의원이 참전한 이유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논란의 김대남 전 행정관이 나 전 의원과 강승규 의원과 여러 인연이 좀 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강승규 의원이 과거에 이제 나경원 의원과 같은 국회에서 의정 활동도 같이 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에 지금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뭐 비서실장도 지냈고, 예. 그다음에 서울시장 후보 때도 비서실장 했고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대남 전 행정관이 이번 당대표 경선 때 그 대외 일정 특보로 합류를 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나경원 의원께서 그동안의 정치를 해온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음습한 정치 공작에 관여할 만한 그런 분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사안에 관해서 당에서 감찰함에 있어서 배후가 누가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배후는 없을 것이다라고 미리 선을 긋고 이렇게 답정너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도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즉 김대남 행정관과 누가 공모를 했을 것이라고 단정해도 안 되지만은 예. 모든 것을 열어놓고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한 5년 전 그리고 뭐 거슬러 올라가면 십수년 전에도 강승규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인연이 깊었는데 지난 전당대 당시 나경원 캠프의 대외 일정 특보로 지냈던 김대남 전 행정관. 뭐 지금은 이제 감사로 지난 8월 초부터 자리를 옮겼고요. 이것 때문에 나경원 의원도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걸 강조하는 것 같아요. 김대남 전 행정관의 오늘 입장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탈당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대통령실 그만두고 국민의힘 입당 뒤에 일어난 일이고 악마의 편집을 목적으로 악의적인 접근을 했다. 애초 이 부분이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 같아요. 김건희 여사와 연락이 전혀 안 된다. 그럼 뭔가요? 뭐 본인 스스로 다 상상력을 발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정이 흔들리지 않길. 글쎄요, 저 장윤주 변호사님. 네. 그러니까 일개 유튜브 방송에 당정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말에 당정이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까?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글쎄요, 좀 모호한 내용이어가지고 해석의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의 어떤 녹취, 본인의 육성으로 인해서 지금 당정 간의 갈등이 다시 불거져 오고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히 이제 친한계에 계신 의원들께서 지금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본인도 어쨌든 당정 관계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가 지금 나온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물론 본인 입장에서는 악마의 편지
전략적으로 악의적인 접근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만 지금 유튜브 방송을 그냥 일개 유튜브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 장기간 동안 녹취가 되었던 그 녹취가 본인의 육성이 지금 공개가 된 것이고 그 내용 중에는 이른바 공격 사주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겼고 그것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실제로 공격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좌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한동훈 대표도 지금 감찰을 지시를 했고 그 감찰 결과에 따라서 사실은 더 많은 또 후폭풍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논란이 커졌던 건 지금부터 만나볼 바로 이 녹음 파일 내용입니다. 총선 예산 가운데 70억을 여론조사에 썼어. 한동훈 대표 본인이 대권 주자 여론조사를 포함시키고 이거 기업으로 따지면 횡령이야. 이틀 뒤에 곧바로 전직 대통령실 참모가 보도를 요청한 내용이 그대로 해당 매체에 기사화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본인이 자기 정치를 위해서 당비, 대권 주자 여론조사 돈을 썼다는 이 얘기인데요. 근데 실제로 이 내용이 여기 언급됐던 이 내용이 지난 전당대회 토론회 당시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비대위원장 당시에 한동훈 위원장의 이미지 조사한 거 왜 시키셨습니까? 자, 제가 시킨 게 아니고 제가 답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제 주도권 질문이에요. 답을 알고 드리잖아요. 있었나요? 2030에 아니, 관한 알고 있었나요? 국민의힘 아니요. 자, 한 후보님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제가 답을 드릴 기회 주셔야죠. 아니, 알고 있었나니까요. 그냥 그렇게 작정하고 우기시거나 하면 안 되고요. 제 답을 우기는 게 주세요. 아니라. 답할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말씀해 보세요. 당시에 우리 총선 전략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바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조사는 어떤 거였냐면 국민의힘에 대한 2030의 인식조사가 1번, 그 두 번째가 아마 정책에 대한 인식이고 세 번째가 저에 대한 인식조사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시에 이재명 대 한동훈으로 구도를 바꾸게 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바꿔야 되는지 하는 조사인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며 좋습니다. 그게 왜 그걸 꼬투리 이것은 잡을 만한 문제인지 실제로 더 얘기가 나왔어요? TV 토론 때 송정훈 대변인. 네,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방금 전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당시 경선 토론 과정에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의 여론조사 그 비용을 이용해서 뭔가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 구축을 위해서 그런 그 비용을 활용을 한 것이면 당연히 문제가 될 텐데 그런 취지가 전혀 아닙니다. 당시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를 한동훈 대표 대 이재명 대표의 구도로 가져가서 총선 구도를 바꾸려는 그런 것이 당의 큰 총선 플랜이었고 일반 유권자들은 당의 수장을 보고 그 당의 이미지를 형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당의 대표에 대한 일반 유권자의 인식이 어떤지 그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침소봉대에서 마치 어떤 본인의 대권 플랜을 가지고 여론조사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에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 총선 구도를 어떻게든 비슷하거나 이기기 위해서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 만들기 위한 일환이었다. 이거 뭐 횡령 전혀 아니다라는 게 당시 TV 토론 때 한동훈 대표의 말인데요. 지금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 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 정말 몇몇만 아는 당의 비밀을 어떻게 용산의 대통령실 출신인 김대남 전 행정관이 알겠냐. 그 배후에 누군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신지호 조직부총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대남 씨는 당원이기는 하나 대통령실 스태프로 일했지만 당에서 무슨 당직을 맡아서 활동한 적도 없고 뭐 당 소속 무슨 뭐 지방자치단체장 이런 거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김대남 씨는 총선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그 지득한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질 않아요. 총선 백서팀이 조사 과정에서 지득한 내용입니다. 그건 대회 B였어요. 대회 B고 당연히 총선 백서팀이 여러 가지 누구를 만나서 연담을 하고 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인데 그거를 백서에 넣을지 말지 이런 것들은 대회 B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랐으니까 단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기사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김대남 씨가 알 수 있었는가? 이게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이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 하나서 저런 얘기를 했는데요. 김진욱 대변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에서 얘기는 그거 내가 내 몸값 못 필라고 당비 써서 여론조사한 게 아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럼 과연 이런 1급 비밀에 비슷한 당의 몇몇 사람만 아는 걸 어떻게 전직 행정관이 아냐. 그래서 배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총선 과정에서 당의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당의 여의도 연구소에서 이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들,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예. 두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극소수일 것이다. 특히 지금 이명수 기자에게 김대남 전 행정관이 통화한 시점이 7월 10일인데 예. 이때는 또 그 어떤 일이냐면 총선 백서를 공개하니 많이 가지고 엄청 당이 시끄러울 때였었습니다. 그리고 이 총선 백서에 어떤 내용을 들어갈지는 총선 백서 팀 외에는 알 수가 없었어요. 일반인인 이 김대남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수가 없는데 예.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70여억 원을 들였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 한동훈 대표 당시 비대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2건이 있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그거를 이명수 기자에게 보도 사주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사가 이틀 뒤에 나오고 이 기사를 이용해서 원희룡 후보가 TV토론에서 한동훈 후보에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공격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예. 이 과정이 과연 우연의 일치겠느냐 하는 것이 신지호 본부장의 말인 것 같고요. 예.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요. 납득할 만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당의 비공개 내용을 예. 어떻게 취득했는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결국은 이 보도를 사주했고 그것이 결국 한동훈 후보에게 공격의 빌미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러니까 이거 전직 행정관 나경원 캠프에 소속된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이거 총선 백서팀, 당시 이제 조정은 의원이 총선 백서 TF를 이끌고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아니냐. 아무도 몰랐으니까 김대남 전 행정관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에 알려주고 서울의 소리치기 이거를 보도했으니까 당연히 단독 기사 아니냐. 이걸 어떻게 알지? 이게 배우설을 제기하는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 윤기찬 부위원장님, 저희가 쭉 얘기를 해보니까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국민의힘 입장, 보수 여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야권 상황에 매찰하면서 서울의 소리가, 근데 김건희 여사 7시간 녹음 파일도 그렇고 최재형 목사 명품백 건도 그렇고 5시간 녹취록 공개, 왜 이렇게 번번이 이런 구설에 오를 만한 일을 자초하는 겁니까? 글쎄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녹취록의 그 녹음 파일의 시간을 보면 뭐 7시간,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근 8시간 가까이 녹음이 돼 있죠. 그다음에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5시간 정도. 그러니까 녹음하고 본인한테 쓸모 있는 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바로바로 공개하지 않고 특정한 시기적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상황을 고려해서 그때그때 한꺼번에 이렇게 공개하기 때문에 아마 녹음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명수 기자를 기자로 여기지 않을 정도의 어떤 신뢰를 쌓고 나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이슈를 빼내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대남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동양임을 본인이, 김대남 행정관이 약간 강원도 사투리 쓰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동양임을 본인이 삼척이기 때문에 이명수 기자는 동양임을 찾아내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친분을 쌓고 나서 그 상당 기간 녹음을 하는 거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 대선 당시에 7시간, 8시간 정도 녹음을 할 정도면 누나라고 또 불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상당한 친분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 빼놓고 그걸 바로바로 쓰는 게 아니고 본인이 상당히 기다립니다. 뭐 어쨌든 그건 이명수 기자의 능력이라고 볼지 아니면 뭐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 김대남 행정관이 이해가 더 안 되는 부분은 이명수 기자에 대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이미 다 공개가 된 상황이었고, 저 녹취록도 그렇고 최재형 목사의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뒤늦게 드러났지만 어쨌든 역할이 또 드러난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관계를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을 만한 말들을 했다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러게요. 뭐 누가 지금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런데 이 해당 녹음 파일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내가 찍어서 선택한 그 자리가 있다. 사실상의 공기업 감사 자리, 고급 승용차와 운전기사, 비서 딸린 자리, 이런 녹음 파일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한동훈 대표 쪽이 배후, 뒤에 누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보신 그대로 김대남 전 행정관, 이 녹음 파일의 주인공인 김대남 전 행정관이 본인 입으로 뭐라 그랬냐면, 이 서울 보증보험 감사 자리를 본인이 찍어서 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전당대회가 끝난 지 채 2주도 되지 않아서 지난 8월 초부터 김대남 전 행정관은 서울 보증보험의 상근 감사로 재직 중입니다.